저는 마이클이고요. 오늘 홈 베이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홈 베이킹에 관심이 많아져서요. 이것저것 빵도 만들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 발표 주제를 홈 베이킹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베이킹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최신형 LG 오븐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냉동식품을 그 에어프라이 사용해서 이렇게 데울 때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오븐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오븐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븐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매복역에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제 휘낭시에랑 뭐 스콘 이런 걸 팔고 있었는데 하나당 거의 한 5,000원에서 막 6,000원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진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예,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먹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럼 집에서 한번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많이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베이킹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이킹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료 중에서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여러분은 이제 세 개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몰랐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트에 가서 베이킹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이제 밀가루를 사려고 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게 됐었어요. 강력분하고 박력분이 이제 제빵에 사용이 되고 보통 이제 수제비나 만두피 뭐 칼국수 이런 용도로는 중력분이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중력분만 이제 구매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저같이 이제 제빵을 하게 되면은 강력분이나 이제 박력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강력분은 식빵이나 피자나 뭐 베이글처럼 약간 쫄깃한 식감이 들어가는 것에 사용이 되고요. 박력분은 이제 머핀, 스콘 뭐 이런 것처럼 제가류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버터인데요. 버터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염 버터, 가염 버터 이렇게 있는데 무염 버터를 이제 제빵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금의 양을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염 버터를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이렇게 뭐 버터 밥을 만들거나 버터 요리를 할 때는 가염 버터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무염 버터가 조금 더 비싼 편이고 예, 유통기한이 예,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무염 버터는 구매를 하고 나서 좀 빨리 써야 합니다. 대량 구매보다는 제빵을 하거나 사용할 것들이 있었을 때 구매를 하고 빨리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재료 중에서 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스트랑 베이킹 파우더가 있습니다. 이스트는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 효소로요, 발효 과정이 필요합니다. 식빵이나 베이글처럼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는 빵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화학적 팽창제여서요, 발효 과정이 없고 풍미가 조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크, 쿠키, 휘낭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이제 디저트 빵, 카페나 이런 데서 파는 빵들은 대부분 베이킹 파우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스트를 사용하면은 실질적으로 빵을 만드는데 최소한 한 3, 4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발효빵을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저트 빵 같은 경우에는 휴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휴지 없이도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는 디저트 빵을 많이 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들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PPT를 어제 이제 작성을 했는데 마들렌을 굽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올렸고요. 하나하나 이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들렌은 프랑스의 이제 대표적인 티 쿠키라고 하는데요. 가리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들렌하고 이제 좀 그 디저트 카페에서 많이 팔리는 게 휘낭시에가 또 있는데요. 고소한 맛이나 이제 진한 맛이 좀 강한데 여기에는 아몬드 가루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마들렌보다 아몬드 가루가 들어가고 버터를 이제 넣을 때 데워가지고 버터를 약간 그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태워가지고 넣는 편이라서 마들렌하고 식감이 약간 다른데 기본 베이스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맛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들렌 베이킹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왼쪽 위에 있는 밀가루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맨 왼쪽에 베이킹 파우더 아까 말씀드린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버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건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셔널로 기본적인 마들렌을 만들고 블루베리 맛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블루베리를 넣게 되고 얼그레이 맛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얼그레이 티백을 넣게 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옆에 달걀이 2개 정도 들어갑니다. 마들렌이 이제 보통 베이킹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처음에 하기 좋은 빵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율이 버터, 밀가루,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대1 비율입니다. 다른 이제 빵에 비해서 조금씩 이제 양을 조절을 할 때 편한 편입니다. 처음에 이제 베이킹 배울 때 보통은 마들렌을 먼저 배우라고 많이 추천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마들렌을 만들 수 있는 틀인데요. 이 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베이킹 전문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소에서 이제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틀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열전도율이 낮습니다. 베이킹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빵을 떼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잘 안 떼져서 빵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좀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밀가루 채치기인데요. 밀가루를 이제 여기서 한 100g 정도 넣습니다. 채가 있어서 채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채를 치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고운 입자로 변합니다. 이렇게 채를 치는 이유는 그냥 이제 만들게 되면은 밀가루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약간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중간중간에 채를 치면서 들어가서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버터 녹이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버터는 아까 1대1대1이었고, 그 다음에 밀가루가 이제 100g 들어가기 때문에 100g의 버터를 이제 넣어가지고 녹였습니다. 네. 버터를 녹일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문 샵이나 잘하시는 분들은 물 중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녹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넣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액체가 다 된 다음에 더 데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버터가 계속 튀기게 됩니다. 전자레인지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특히 이제 버터 같은 게 기름 종류다 보니까 이걸 닦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버터가 녹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이제 딱 녹았을 때는 바로 빼내야지 전자레인지에서 튀겨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참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넣고 거기 위에 이제 설탕을 넣은 다음에 계란을 먼저 넣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도 중간에 들어갑니다. 이제 휘저어주면은 어느 정도 반죽이 되고, 반죽이 이제 된 상태에서 버터를 넣어주면 묽어지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넣어주면은 이게 반죽이 확실히 더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버터를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이렇게 계속 휘저어주면은 어느새 이제 반죽이 잘 되고요. 반죽이 이제 완전히 다 됐다 이렇게 싶으면은 자기가 넣고 싶은 뭐 재료를 넣으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마들렌이 만들어집니다. 코스트코에서 산 블루베리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 얼그레이 티백이라던가 녹차 티백, 꿀, 초콜릿 이런 거를 넣게 되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마들렌이 만들어집니다. 중간에 보이는 베이스 반죽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눠가지고 각자 옵셔널한 이제 재료를 넣어서 블루베리 마들렌을 일부분 만들고 일부는 초코 마들렌을 만들고 약간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냉장고에 휴지를 해야 되는데요. 휴지를 하는 이유가 부드러운 식감도 있지만 마들렌은 제일 중요한 배꼽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들렌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뒤에서 보여드린 배꼽 부분이거든요. 맛은 있어도 이게 배꼽 부분이 안 나오면은 이게 마들렌이야?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휴지 시간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바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시간 정도 휴지를 해서 예쁘게 배꼽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반죽이 다 되면은 틀에 반죽을 넣게 됩니다. 근데 베이킹 파우더를 넣기 때문에 그 틀에서 80% 정도만 넣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 베이킹 파우더 때문에 이게 빵이 조금씩 가열이 되면서 부풀거든요. 80% 정도 이렇게 담고 2개의 틀에 담았습니다. 오븐에 이제 180도로 예열을 해놓고 예열이 다 끝난 상태에서 10분간 구워주고 구워주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배꼽이 이제 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꼽이 이렇게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딱 솟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래도 선물로 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 모양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선물을 줄 수가 없고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휴지를 잘 2시간 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만들어지면은
오른쪽처럼 이제 배꼽이 있는 마들렌이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존의 마들렌이랑 좀 다르게 틀을 이제 조개 모양으로 구입을 했어요. 다 완성이 되면은 바로 식힌망에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숟가락을 두 개를 이용해서 틀에 있는 마들렌을 살살살살 떼가지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떼가지고 식힌망에다 놓고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하루 정도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빵의 풍미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블루베리를 넣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들렌이나 휘낭시에 같은 디저트를 많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가끔은 이제 실패했을 때는 제가 이제 다 먹어야 하다 보니, 와이프도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이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는 디저트 빵은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는 그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발효빵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발효빵을 만들어가지고 식사나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빵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발효빵 같은 경우는 이제 3시간 정도 이렇게 그 발효를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뭐 가스를 뺀다던가 아니면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손이 진짜 많이 갑니다. 자주는 만들 수 없고 그래도 이제 건강한 재료, 좋은 재료로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서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왼쪽은 바게트 빵이고요. 프랑스에서 파는 작은 바게트 빵을 한번 만들어 봤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오븐에 다시 구워서 마늘빵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확실히 좀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빵 만드는 과정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